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 13 시리즈의 무선 충전 기능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모바일 전문 소식통인 맥스 바인하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이폰 13 시리즈에 대한 여러 최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바인하브는 아이폰 13의 정식 명칭이 아이폰 12S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폭적인 개량이 아닌 기존 아이폰 12에서 일부 편의성과 성능 향상에 치우친 소폭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소개한 업그레이드 항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맥세이프 무선 충전 기능입니다. 맥세이프 무선 충전 코일과 자석 부분을 더 크게 키워서 무선 충전을 더 빠르고 간편하게 재설계했습니다. 기존 아이폰 12 시리즈는 무선 충전이 편리하지만 위치를 정확히 맞춰야 하고 차량용 거치대 등에 사용하기에는 자성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애플이 이러한 단점을 개선했다는 것이 바인하브의 설명입니다. 코일 크기 역시 확대해서 더 높은 전력으로 급속 충전을 가능하게 한 점도 시선을 끕니다. 아이폰 12 시리즈의 경우 최대 15W 수준의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사의 경우 15W급 무선 충전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최근 추세라 애플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충전된 스마트폰으로 다른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무선 이어폰을 충전할 수 있는 역방향 무선 충전 기능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적어도 아이폰 13 시리즈에 탑재되지 않으면 2022년형 차세대 아이패드에 해당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애플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리콘밸리를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오는 9월 정상 출퇴근 근무제로 복귀하는 애플이 핵심 근거지인 실리콘밸리 지역을 벗어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애플은 물론 인텔, AMD,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쟁쟁한 글로벌 IT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탠퍼드와 UC 버클리 대학 등 좋은 학교들이 주변에 있고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인재가 몰려들어 1970년대 이후 수십 년간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살인적인 집값과 교통난, 높은 세금으로 실리콘밸리를 떠나는 기업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의 인사부서는 좀 더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급여로도 훌륭한 인재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인사 담당 부사장 등 핵심 임원들이 사무실 분산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조지 스루지 부사장은 최근 수년간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텍사스, 이스라엘 등의 지역 사무실을 열고 탈실리콘밸리를 몸소 실천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의 9월 사무실 복귀 정책이 일부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만큼 애플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던 디디 추싱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일주일 만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규제 철퇴를 맞았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디디 추싱 앱에 대해 배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앱 마켓플레이스에서 디디 추싱 앱을 삭제하라는 조치입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디 추싱 앱이 미국 등 해외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중국 내 지리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규제 조치의 주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닌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앱 배포 금지 명령의 핵심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디디 추싱은 지난 2014년 알리바바 상장 이후 최대 중국 상장 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 당국의 강력한 규제 칼날에 회사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가 국가 안보를 문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알리바바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디디 추싱 주가는 당국의 규제 조치 발표 직후인 2일 전일 대비 5.94% 하락한 15.5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1% 내외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달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즉시 배송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주문 즉시 30분 이내에 배송하는 퀵커머스 사업체로는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 요기요의 요마트가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배달앱 쿠팡 이치를 가진 쿠팡도 퀵서머스 시장 진출을 모색 중입니다. 사업자들은 이륜차를 활용하는 전문 배달원이나 파트타임 계약 인력을 이용하는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경우 지난해 비마트의 성장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 중 상품 매출이 2019년 511억 원 수준에서 2020년 218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쿠팡의 경우 최근 일본 도쿄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가동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조만간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유통기업인 롯데온도, 롯데마트 전국 113개 지점 중 15개 지점을 온라인 주문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매장과 세미다크 스토어로 전환해 2시간 내 바로 배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통기업인 롯데온도, 롯데마트 전국 113개 지점 중 15개 지점을 온라인 주문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매장과 세미다크 스토어로 전환해 2시간 내 바로 배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도 소매점 인프라 15,000여 곳을 활용해 퀵커머스 서비스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오픈뱅킹을 시작한 영국이 오픈뱅킹을 확장한 오픈 파이낸스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이 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9개 대형은행 중심으로 2018년 1월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0여 개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이 정착된 이후 금융 권역 범위를 확장해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다른 업권에서 보유한 고객 정보도 공유하는 오픈 파이낸스 개념 도입을 고려 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회사, 소비자금융회사, 연금펀드,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의 고객 및 금융상품 정보를 소비자 동의하에 공유, 활용함으로써 오픈뱅킹의 장점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픈뱅킹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보안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 본인 인증을 강화해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지식수단이나 카드, 휴대폰 등 소유물 수단, 지문 등 생체 인증까지 3가지 수단 중 2개 이상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정보 사용처, 사용기간 및 사용 방법 등을 고지하고 이용 목적 외의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가 디지털과 융합의 관점에서 기존 규제를 재점검해 혁신의 장벽 및 리스크 발생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해석했습니다. 오픈뱅킹 시행 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오픈 파이낸스, 다른 업종 간 오픈 플랫폼 연계 등 계속 규제를 개선하며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 퍼블리카가 정치 후원금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정치 후원금 보내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사용자는 토스 앱 전체 화면에서 정치 후원금 보내기 메뉴를 통해 국회의원 또는 정당을 선택하고 간편 송금으로 후원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토스는 공익적 취지에 맞춰 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합니다. 현재 서비스를 신청한 후원회는 중앙정당 4곳과 국회의원실 21곳입니다. 후원금 모집 주체는 각 국회의원과 정당의 후원회로 토스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최대 송금 가능한 후원금은 120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회 한 곳에 보낼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최대 500만 원, 다수 후원회 기부 시 총 기부 한도는 연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아가 5일 새로운 엠블럼을 적용한 레이 연식 변경 모델 더 2022 레이를 출시했습니다. 기아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시트벨트 리마인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등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4.2인치 LCD 클러스터,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러기지 네트, 뒷좌석 플로어 언더 트레이 등 편의 사양 및 디자인 요소를 기본 적용했습니다. 레이 벤의 경우 기존 선택 사양으로 운영한 동승석 에어백을 전 트림에 기본 탑재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기아는 차박 트렌드를 반영해 캠핑, 차박용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7월 중 기아 멤버스 온라인 포인트몰 카엔 라이프몰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기아 관계자는 상품성이 강화된 더 2022 레이를 통해 앞으로 경차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싸이월드가 로그인과 사진 동영상 개수 확인 기능 등 서비스 개시를 당초 예고한 5일에서 한 달 뒤로 미뤘습니다. 싸이월드 운영사인 싸이월드 Z는 5일 오후 6시로 예정된 자동 로그인 서비스를 4주 연기한다며 8월 2일 저녁 6시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싸이월드 Z는 5일 싸이월드 홈페이지 로그인 기능을 살리고 사진, 동영상, 댓글, 배경음악, 도토리 수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해킹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은 해외발 해킹 공격은 모두 막았으나 이대로 로그인 서비스를 오픈했다가 단 하나의 개인 정보라도 유출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에 오픈을 미루고 기존 보안 시스템을 최상위 단계로 올린 다음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싸이월드는 서비스 개시를 애초 발표한 5월에서 7월로 한 번 미루는 등 점점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